자, 이번 시간에 우리 용도지구를 공부하실 겁니다. 역시 용도지구도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표시가 된 용도지구죠. 자, 이 용도지구는요, 용도지역 위에다 지정합니다. 용도지역 위에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켜 준다, 이런 말을 씁니다. 가장 흔한 게 뭐냐, 우리 강남역이라든가 논현역 이런 데 있죠. 그 다음에 명동역 주변은 다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용도지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그 일반 상업지역에서 제일 부족한 기능이요, 화재 예방 기능이 부족해요. 불 나면 대형 참사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일반 상업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 중에 하나인 방화지구를 지정해요. 현재 다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지구가 지정이 되죠. 그러면 그 일반 상업지역에 건물 지을 때는 불에 안 타는 내화 구조로 지어야 돼. 철근이나 철골 구조로 짓고, 그다음에 불 났을 때 불 끌 시설도 다 준비해야 돼. 소방도로 다 확보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데요. 이 용도 지구는요, 그 규제를 우리가 피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도 지역은 변경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용도 지역은요, 종상향이라고 그러죠. 더 위에 있는 종류. 예를 들면은 일반 주거 1종을 일반 주거 2종이나 3종으로 바꾸면요. 그러면은요,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도 늘어나고, 건폐율도 커지고, 용적률도 커지면은요, 땅값이 더 올라가게 되잖아요. 종상향. 용도 지역의 핵심은 용도 지역이 더 좋은 것으로 변경되는 거, 더 좋은 종류로 올라가는 종상향이 핵심이지만, 용도 지구는 이제 규제를 피해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에 이제 법령에 나오는 게 고도지구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때 요 고도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지정되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몇 메타 이게 써 있어요. 예. 그다음 이제 경관지구, 경치를 보호하는데 자연 경관지구 있어요. 산지, 구릉지, 시가지 경관지구가 바로 이제 시가지 경관포. 요 특화 경관지구가요, 수변, 물가나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요것이 이제 특화 경관지구의 뜻인데요. 이 특화 경관지구는 예전에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수변 경관지구, 물가의 경치를 보호하는 곳하고, 역사 문화 미관지구가 있었습니다. 역사 문화 미관지구라는 게 있었어요. 참고로 우리 미관지구는요, 50년 역사를 마치고 우리나라 법에서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미관지구라는 게 없어요. 예. 50년 역사를 끝내고 다 없어졌습니다. 미관지구가요. 그래서 예전에 이 역사 문화 미관지구와 수변 경관지구를 더해서 만든 게 지금의 특화 경관지구고요. 수변 경관지구, 물가의 경치 보호하고요. 역사 문화 미관지구는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해가지고 서울의 강동구 쪽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곳은 지금의 명칭이 뭘로 바뀌었겠습니까? 다 특화 경관지구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특화 경관지구라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오면은 이게 물가 때문에 지정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재 같은 것 때문에 지정하는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이 역사 문화 미관 지구가 우리 부동산 투자할 때 왜 중요했냐 그러면,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도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역사 문화 미관 지구다 그러면요,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을 우리가 건축선이라 그래요. 건물은 이제 이 도로로 넘어가서 지으면 안 되거든요.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우리 건축선 그러고요. 그런데 역사 문화 미관 지구는요, 건축선이 최대 4m까지 후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만 건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공지로 둬야 돼요. 건물 못 짓고. 이게 역사 문화 미관 지구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그러면 역사 문화 미관 지구로 지정된 땅은 주로 어떤 용도로 썼을까요? 어떤 용도? 예. 거의 다 주유소로 썼어요. 주유소. 왜 그럴까요? 자, 차가 들어와서 기름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차피 건물 못 짓고 우리 주유기 있죠. 주유기 세워놓는 거. 기름 넣는 총 걸어놓고 메타기 막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걸 주유기라 그래요. 주유기만 세워놓고 차가 들어와서
기름 넣고 나가야 되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도 어차피 건물 못 짓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건물 못 짓는 땅을 주유소로 쓰면은 땅값이 싸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주유소를 쓴 거예요. 주유소를. 그래가지고 예전에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모 정유사가 직영하는 주유소 중에 서울에서요 수익이 안 나오는 주유소가 20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그걸 가져왔어요. 저 박 교수님, 우리 정유사가 직영하는 주유소 중에 서울에서 수익이 안 나오는 게 20개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정유사가 직영하는 수익이 안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용도 변경 좀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 제 20개 그 주유소 있잖아요. 먼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열람했어요. 지번을 딱 입력해서. 그래서 옛날에 온나라, 지금의 시리얼이잖아요. 입력했더니 20개 중에 10개가요. 역사문화 미관지구였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4m까지는 공지로 둬야 되니까 여기다가 건물 못 지으니까 주유소를 쓴 거예요. 그럼 이때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유기 있잖아요. 주유기. 이 주유기가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주유기가요.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죠. 주유기는 동산으로 봅니다. 만약에 주유기가 부동산이면 여기다 주유기를 설치할 때요. 허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건 동산이기 때문에 내가 가방을 땅에다 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방을 땅에 놓는 거나 주유기를 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허가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요 주유기를 설치해 놓고 차가 들어와서 기름 넣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엄청나게 싼 거죠. 예. 그래서 다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주유소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풍납토성, 몽촌토성, 암사동 막 그러잖아요. 주유소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주유소 부지로 쓰던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주유소를 안 한다 그럴 때는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제가 고민했어요. 뭐가 좋을까 하다가 하나가 나온 거죠. 혹시 여러분들 신발보다 싼 타이어라고 아십니까? 신발보다 싼 타이어. 이거 하는 거예요. 차가 들어와서 타이어 갈아 껴야 되니까 어차피 건물 못 짓죠. 그러니까 신발보다 싼 타이어가 좋아요. 근데 신발보다 싼 타이어로 바꾸려고 봤더니 옆에 이미 있어. 신발보다 싼 타이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꾸는 게 바로 음식점을 하는 겁니다. 음식점.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에 갔는데 땅값 비싼 곳인데 그 앞에다 차를 세우라고 주차선을 그어놨죠. 야, 이 음식점 주인 아저씨, 이 건물주 사람 진짜 착하신 분이네. 이 비싼 땅에다 건물 안 짓고 차 세우라고 차선을 그어놨어요. 사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거기는 4m까지 건물을 못 지으니까 그냥 차라도 세우라고 주차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감동받을 일은 아니죠. 근데 이 역사문화 미관지구하고 수변 경관지구가 더해서 특화 경관지구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서류를 안 바꿔놓는 지자체가 있어요. 부지런하지 않은 지자체는요. 아직도 역사문화 미관지구나 수변 경관이나 막 있을 수가 있어요. 특화로 바꿔놨을 수도 있고, 특화로 바꿔놨을 때는 둘 중에 어느 것이 특화가 됐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조례에만 있는 게 있어요. 특화 경관 지구를 갖다가 다시 세분한 거. 이걸 조례로 세분한 게 있어요. 조례로 세분 가능하거든요. 역사문화 특화 경관 지구, 조망가로 특화, 수변 특화 경관 지구라 그래서 물가, 서울의 물가. 그래서 서울시 조례로 특화 경관 다시 3개로 세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지구라는 게 있어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문화재, 전통, 사찰을 보호하는 거. 중요시설물 보호가 있어요. 중요시설물. 중요시설물은 보통 이제 뭐 항만이나 공항이나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 같은 건데, 예전에는 우리가 중요시설에는 뭐 예전에도 학교도 막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중요시설을 정하는 건데요. 예전에 우리 학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학교시설 보호지구로 지정이 되면요. 학생들 공부에 방해가 될 만한 건물은 일정한 거리에서 못 짓게 하죠. 지자체 조례로 거리를 정하는데 보통 거리가 한 200m 정도로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그때 거기가 경기도 안산이었나요? 안산의 그 단원구 쪽인데요. 안산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1년에 15,000명, 2만 명씩 증가할 때였어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교육받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 안산시 단원구에다가 단원 김홍도가 거기 출신이래요. 그 단원구죠.
거기다가 이제 PC방을 하나 오픈했는데 처음에는 자리가 반밖에 안 찼다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학교가 필요하잖아요. 길 건너편에 고등학교가 들어선 거예요. 고등 들어섰다 해가지고 뭐 학교 시설 보호지구 해가지고 지정하면서 학생들한테 유해한 시설 설치 금지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학교가 설치가 되기 전에 먼저 들어섰잖아요. 그게 기득권이 있죠. 주변에 다른 경쟁업체는 못 들어서 자기 혼자 독점이야. 그래서 24시간 빈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알바생 4명을 데리고 24시간 PC방에 살고 이 아저씨는요. 오후 4시쯤 가서 그날 돈 들어온 거 수금해서 은행 문 닫기 전에 예금해 주는 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아저씨가 그런 분들이에요. 부인이 돈 벌고 자기는 이제 놀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안산의 각종 주요한 모임에 다 회장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사도 왜 부인은 힘들게 일하는데 당신은 놀고 있냐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을 좀 배우고 싶어서 저한테 교육받아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런 기득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지정되기 전에 먼저 허가를 받으면요.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묶인다는 소리 들리면은 먼저 허가 받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요. 우리가 이제 학교 주변에 이제 유해 시설도 있잖아요. 유해 시설은요.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 당구장 같은 게 유해 시설이었습니다. 그 제가 어렸을 때는요. 당구장 입구에 빨간 글씨로 중고생 출입 금지라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중고생 출입할 수 있죠. 왜 그러냐 그러면 당구장 주인 아저씨가요. 그날 영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구공을 이렇게 걸레로 닦았습니다. 빨간 공, 하얀 공을 이렇게 왁스로 닦고 있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당구장 입구에는 중고생 출입 금지라고 돼 있는데 당구장 밑에 지하에는요. 탁구장이 있었거든요. 탁구장은 중고생 출입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니 탁구나 당구나 같은 공 가지고 하는 스포츠인데 왜 당구장은 중고생 출입 금지고 탁구장은 중고생 출입이 가능한가? 혹시 공이 더 커서 그런가? 근데 문제는 그 위에층에요. 볼링장이 있었어요. 볼링공 더 크잖아요. 근데 중고생 출입 가능했거든요. 야, 이거 공 크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문제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고생에게 당구를 못 치게 막는 것은 당구를 치고 싶어하는 중고생들의 행복 추구권 침해고 당구장 업주의 영업의 자유 침해다 그랬거든요. 근데 치열한 경론이 예상됐지만 순식간에 위헌 판결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헌 판결할 때는 망치 딱 때리는 순간 시간을 재요. 그때부터 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률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전국의 모든 당구장에 중고생 출입 금지를 다 띈 겁니다. 그래서 당구장 연합회에서 영웅이 태어났다 그랬어요. 영웅. 예. 중고생들이 막 몰려들죠. 빈 다이가 없어요. 근데 딱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죽일 놈이 된 거예요. 왜요? 자, 이제 중고생들이 막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른들이 애들하고 같이 못 놀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놀이터를 바꾸죠. PC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중고생들 못 들어오라 그럴 때는 막 들어오고 싶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별 재미가 없어요. 멍석을 깔아놓으니까 이제는 안 하는 거죠. 1년 있다가 다 애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 전국의 당구장들이 다 문 닫았던 시기 바로 그때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당구장은 이제 체육시설로 된 거죠. 그래서 당구장을 갖다가 어떤 때는 유해시설로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체육시설로 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유해시설인가 아닌가는요. 지자체 조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자체 조례를요. 예. 거리는 보통 200m를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시설물은 뭐 항만, 공항, 공영, 교정, 군사시설 등등을 보호하는 곳이고 서울시 조례에는 공용시설, 공항시설, 중요시설, 보호지구 이렇게 세 개로 또 세분해 놨습니다.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를 말하는데요. 용도지구 중에서 규제가 제일 강한 게 생태계 보호지구예요. 이걸로 지정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산책과 숨쉬기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교육받았던 분도요. 이걸로 지정당하신 분 계셨어요. 자기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임야가 이제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 밑에 마을의 할아버지한테 부탁한 거죠. 할아버지, 저 앞에 있는 저 산이요. 제 건데요. 제 산 좀 잘 봐주세요. 그랬습니다. 응, 알았어. 제가 잘 봐줄게. 실제 잘 봐준 겁니다. 눈으로 잘 봐줍니다. 이렇게 눈으로.
근데 산에요. 백록 한 2마리 날라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보기엔 이거 길조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먹이를 준 겁니다. 먹이를 먹은 백로 2마리가 날아가서 친구 수십 마리를 다시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사진에 찍혀버린 거죠. 그리고 지방신문에 나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백로를 살려주세요. 난리를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뭘로 지정돼요? 생태계 보호지구로 지정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산책과 숨쉬기밖에 못하고 땅값은 100분의 1로 떨어지겠죠. 땅값을 매긴 의미가 없어요. 아예 거래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새로운 토지 투자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가치를 유지하고 규제를 안 당하는 것도 하나의 토지 투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임야,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임야에 백록 한 2마리 날라온다. 이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전에 이거 강의하다가 얘는 혼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기치 않은 규제에 묶이는 건데요. 그때 제일 무서운 게 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디입니까? 강원도 홍천. 강원도 홍천에 가면은요, 외가리 2마리인가 때문에 골프장이 한 7년간인가 공사가 중단된 곳이 있어요. 외가리 한 2마리 날라왔어요.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단체가 와가지고 외가리를 살려주세요. 이게 외가리 서식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외에는 외가리가 2번 다시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생태계가 회복이 되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운동에서 골프장 7년간 건설 중지됐습니다. 거기 강원도 홍천에 그 자리가 있어요. 강원도 홍천에. 제가 한번 물어보세요. 지나가시다가요. 홍천 역시 딱따구리가 사진 찍히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가장 흔해요. 그래서 새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했더니 혼났잖아요. 예, 환경단체 회원한테요. 예, 근데 사실이 그렇다는 거죠. 예. 생태계 보호지구 제일 규제가 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취락지구 중에서 요 자연 취락지구는 개발 안 된 데 있죠. 녹관 농자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자연 취락지구고요. 규제를 완화시켜줘요. 마을이니까 사람 살아야 되니까 일반 주거 한 1종 정도까지 규제를 완화시켜줍니다. 요 집단 취락지구는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안에 있는 취락지구. 그래서 이것도 한 일반 주거 1동 정도로 완화시켜줘서요. 요 취락지구로 지정되면요. 규제가 완화가 돼. 용도 지역의 규제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땅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예.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개발,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개발 5개로 나눠지는데 여기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가 주목을 받죠. 왜요? 저기는 공장이나 유통시설 들어서는 곳이 여기 또 역시 지정하면요. 땅값이 올라가는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재해 예방, 자연 방제, 사람이 별로 안 사는 곳에 재해 예방하는 곳,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요. 주거나 교육 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하는 곳이다. 예를 들면은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을 말해요. 제가 이제 작년에 EBS에서 부동산 공법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쉽게 설명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EBS 플러스 2에 나온다고 좀 쉽게. 그래서 제가 여기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쉽게 제가 설명했죠. 빨간색 정육점 불빛이 있길래 고기를 사러 갔더니 고기는 안 팔고 아가씨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다가 이거 NG 났습니다. 편집. 예. 바로 거기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 빨간색 등불인데 고기를 파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을 말하고요. 화재 예방하는데 제일 흔한 게 방화지구죠. 그렇죠. 상업지역은 거의 다 방화지구로 지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복합용도지구, 요거는요.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래서 여기는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 안 시켜주고요. 원래 못 짓기로 했던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요 특정 복합용도지구예요. 이 복합용도지구 생긴 지 한 4년 됐는데 수혜 지역이 평택시 같은 데가 이제 수혜 지역이 된다 그럽니다. 건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에요. 예, 본래 못 짓는 건물인데 땅값이 올라가겠죠. 예. 이 복합용도지구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우리가 대도시라 그럽니다. 그 대도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예전에 도지사가 갖고 있던 부동산 인허가권을요,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한테 다 이양했거든요. 95%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이 시가 되면은요, 도지사 전에 전화 안 받습니다. 누구세요? 전화 안 받습니다. 왜? 아쉬울 게 없거든요. 원래 도지사의 가장 강력한 권한이 부동산 인허가권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요, 부동산 관련 법률 118개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종전에 도지사가 갖고 있던 부동산 인허가권을요, 시장 중에서 50만 이상 시장한테 다 이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95% 이양 정도 했죠. 95% 정도 이양해가지고 지금은 50만 이상이 되는 시장은 도지사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게 거의 없죠. 말 안 듣습니다. 예. 그러면 전국의 도지사 중에서 힘이 가장 없는 도지사가 어느 도지사겠습니까? 힌트, 50만 이상 되는 시가 제일 많은 도, 경기도죠. 예, 경기도는 다 50만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시도지사는 5명을 말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3명에다가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명을 시도지사, 50만 이상 시장, 대도시시장, 시장 중에서 50만 미만 시장도 있고 50만 이상 시장도 있고요. 그러면 의정부 시장은 43만 명이거든요. 그냥 시장이에요. 대도시장은 아니죠. 그냥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만 미만을 가리지 않을 때 다 시장이라 부릅니다. 예. 자, 대도시 시장, 일반 주거 지역이나 일반 공업 지역이나 계획 관리 지역에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거 지역 한 단계 건축 제한이 완화가 돼요. 준 주거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일반 공업 지역 지정되면 준 공업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 지을 수 있고요. 계획 관리 지역 그 자체적으로 건축 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할 때는요, 해당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만 완화. 본래는 거기서 못 짓는 건물인데 지을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간선 도로의 교차지나 결절지, 역세권 주변에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용도 지역 면적의 3분의 1 이하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는 기타죠. 그렇죠? 예. 이게 복합 용도 지구. 이거 지정되면 규제가 풀려요. 건축 제한만 풀린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대폭 늘어나서 땅값이 올라간다. 수혜지역, 평택 같은 곳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조례로 용도 지구를 신설할 수가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시도나 대도시에는 조례로 신설하는 용도 지구가 있어요. 서울시는 하나가 있습니다. 문화지구라고 있어요. 서울시 조례로 만든 거. 여기까지 우리 용도 지구를 이제 또 공부하셨죠. 용도 지구는 기본적인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있는 조례로 정하는 용도 지구도 있다. 그 정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